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출시됐다고 알려주셔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름은 PID라는 프로젝트이고요. 픽셀 디퓨전 디코더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설명란에 보면 매우 빠르게 고해상도로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면서 어떤 프로젝트인가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VA 디코딩 방식에서 픽셀 단위를 바로 디코딩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좀 더 내려보면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 모델 카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게 새롭게 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컴퓨어에서 5대 노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VA 디코드라는 노드가 있잖아요. 이 자리를 대신해서 PID가 들어오게 되고 더 빠르면서 고해상도로 출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나오고 나서 KJ 형님께서 컴퓨어로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GitHub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몇 가지 워크플로우하고 모델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훑어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단순하게 이미지를 새로 생성해서 테스트해보는 워크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사진을 넣어서 업스케일링하는 워크플로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트이미지 터보 모델을 사용해서 1차 패스 구간에서 사진을 만들고 바로 고해상도로 출력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선 워크플로우를 받아가지고 직접 테스트 해보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PID 컨디셔닝이란 노드가 있어야 이 PID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드는 컴퓨어의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안정화된 버전이 아니라 개발자 버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버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동 업데이트를 하셔야 이 노드가 활성화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깅 페이스를 들어가서 두 가지 종류의 모델을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젠마2 텍스트 인코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이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픽셀 에디트라는 모델은 단순하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테스트 용도의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특별히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모델은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어에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K샘플러에서 디코드 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드 VAE 펼쳐서 한번 보면은 특이사항으로 VAE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VAE가 아니고 픽셀 스페이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VAE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로 사진을 한 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1024 곱하기 1024 해상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우 작은 모델이라서 엄청 빠르게 끝났습니다. 1024 곱하기 1024의 사진이 완성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워크플로우는 사진을 그냥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워크플로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옛날 모델 같은 전형적인 AI 사진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 모델은 패스하고 다음 워크플로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워크플로우인데요. 워크플로우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제트이미지 터보랑 워크플로우 구성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퓨전 모델에 제트이미지 터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 잠재 이미지 사이즈가 512 곱하기 512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테스트 해볼 PID라는 모델에서는 지금 설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512 곱하기 512로 설정을 해놓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에 2048 곱하기 2048의 사이즈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12 곱하기 512로 설정을 해놓고 먼저 제트이미지 터보로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먼저 해보면요. 지금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제트이미지 터보로 생성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물이고요. 네, 이렇게 사진이 만들어졌는데요. 512 곱하기 512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확대를 좀 해보니까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여러가지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고 디테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생성한 결과물이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던 VAE 디코드 노드를 통해서 생성을 한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이 아니라 PID 방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차례인데요. VAE 디코드 같은 경우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는데 PID 같은 경우는 약간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잠재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PID 컨디셔닝이란 노드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이 PID 컨디셔닝 노드로는 긍정 프롬프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 같은 거는 젠마2 모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이 또 추가로 필요한데요. 디퓨전 모델은 여기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Z이미지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럭스1에서 사용하던 VAE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PID 모델을 입력해줄 때 플럭스1 512 모델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연결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뷰 노드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네, 이렇게 사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위에 거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완성이 되었죠. 얼마나 차이가 나나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미지 컴페어 노드를 열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주고요.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Z이미지 터보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방식이고, 마우스를 이렇게 치우면은 PID 방식으로 사진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한번 시드를 바꿔서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지금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 있고 엄청 빠르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우스를 치우니까 이렇게 또 엄청 선명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512 곱하기 512 사이즈를 2048 사이즈로 출력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1024 사이즈를 4096 곱하기 4096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4096으로 바꿔주고 4096, 그 다음에 위에서는 1024 곱하기 1024로 잠재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비교 노드로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지금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에러가 났거든요. 왜 에러가 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름을 헷갈려서 플럭스2 모델로 잘못 설정을 해놨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Z이미지 터보는 VAE가 플럭스1과 같은 VAE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플럭스1 PID 모델을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1024 곱하기 1024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4096 곱하기 4096 사이즈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치워서 비교를 해보면요. 네, 확실히 좀 더 선명하고 업스케일링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다만 질감 같은 게 약간 너무 과도하게 샤퍼해진 느낌을 좀 받고 있기는 한데요. 우선은 잘 작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플럭스2 VAE를 사용하는 모델을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워크플로우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연결해 놓은 플럭스2 모델인데요. 플럭스2 모델로 설정이 잘 되어 있고요. 목표 타겟은 4096 곱하기 4096으로 세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설정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시드 값을 하나 변경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1024 곱하기 1024로 플럭스2 데브 모델로 생성된 사진입니다. PID를 통해서 생성된 결과물인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치워보면은 네,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죠? 제가 몇 번 다양한 테스트를 직접 해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색상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GitHub 들어가서 관련 이슈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구현된 상태에서는 현재 가진 모델의 한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키자이 형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학습된 데이터의 문제이거나 완성도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선을 그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결과물이 안 좋다 그러면 완전히 배제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플럭스1 VA 모델만 사용한다 이거는 그래도 볼만했으니까 써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형태의 사진을 정사각형 형태로 출력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누가 정사각형으로 많이 뽑겠어요. 사실상 전부 다 가로 비율이나 세로 비율로 사진을 뽑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 비율이나 세로 비율로 해서 다시 출력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280에 720으로 설정을 해놓고 출력을 해보면 네, 생성이 완료되는데요.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치워보면은 오히려 사진이 깨지면서 제대로 출력이 안 되고 있죠. 다시 다른 분들은 이슈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실패한 사진을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버그 같은 게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KJ 형님 말씀하시기를 모델이 학습한 해상도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입력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다시 한번 숫자를 변경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가로가 1024로 들어가고 세로가 576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치워보면 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잘 사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입력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출력 단자 부분에서도 사이즈를 입력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이직 스케줄러와 수동 시그마 값을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많은 실험을 해봐야 된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분명히 최고의 결과는 아닌데 이거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연구가 필요한 굉장히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화면을 제가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업스케일링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메리트를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생성된 사진에서 표현되는 퀄리티 같은 게 샤프한 느낌이 많이 나는 거는 괜찮은데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사실 저는 더 받았거든요. 지금 이 정도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기존 워크플로우를 사용해도 충분히 속도도 빠르고 퀄리티는 훨씬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프로젝트가 공개된 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몇 번 테스트 해보고 잠재력을 제가 다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나중에 동영상 생성 모델에서 진가를 발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지 생성할 때는 지금도 이미 충분히 빠르고 퀄리티가 좋게 잘 만들어주고 있는 워크플로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